안녕하세요 여러분,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기획해왔던 이론 대 실무, 실무 대 이론 시리즈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무역 관련 자격증이 실무에 도움이 될까? 또는 관세사 수험 공부가 취업이나 실무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원산지 관리사, 그리고 외환전문역 등 대부분의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또한 관세사 수험 공부를 무려 4년간 하였습니다. 현재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관세사이지만 이전에는 관세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역 실무와 이론의 차이점, 그리고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도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되지도 않습니다. 무역 관련 업종은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기타 스펙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역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역 관련 자격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역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거나 무역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세사 수험 공부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무역회사의 경우 반반인 것 같은데요. 무역회사에서 선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사 수험 공부 자체가 다른 자격증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관세사 수험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머지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수험 공부 경력이 조금은 더 취업에 유리한 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관세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을 교육하기까지의 과정이 1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사 수험 공부를 한 직원을 뽑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관세사 수험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나 교육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일을 빠르게 배운 건지 느리게 배운 건지 그 비교 대상이 없어서 감히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적응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도 수출입 통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품목분류, FTA, 원산지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관세사 수험 공부를 오래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통관보다는 품목분류와 FTA 관련 업무를 더 먼저 배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관세사 2차 수험 과목 중에 HS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HS는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 업무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세사님들이 전담으로 하거나 또는 저처럼 관세사 수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무역 실무의 경우에도 다른 무역 관련 자격증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관세사 2차 수험 과목으로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무역 실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간혹 전화 상담으로 무역을 처음 하시는 기업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무역 실무에서 배웠던 이론을 활용해서 무역 관련 전반적인 절차나 간단한 용어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고객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는 정말로 저와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세사 2차 과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관세사 2차 수험 과목은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 다른 무역 관련 자격증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관세법인데요. 수출입 통관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무로 응용하는가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실무에서는 유니패스와 연동되는 관세사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숙달 여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세사무소에 통관 8년차 대리님이 계시는데 뭐 거의 신의 속도로 통관 프로그램을 다뤄서 관세사님들보다 그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복잡한 수출입 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규정이 아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참고합니다. 실무는 거의 고시 규정을 중점으로 업무를 하는데 수험 공부는 저희가 몇 년을 해도 볼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 바로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초년생일 때 얘기이고요. 연차가 쌓이게 되다 보면 복잡한 판단건이나 심사나 조사 관련 문제에서는 관세법 지식이 물론 많이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과목 HS인데요. 관세율표라고도 합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S는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세사님들이나 또는 저처럼 수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2단위를 찾고 4단위를 찾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수험 공부를 한 경우라면 4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단위나 10단위 같은 경우 전산으로 조회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첫날부터 HS 관련된 업무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또 연장선으로 생각해보면 HS 분류는 단순히 그 물품의 세번을 따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 H 분류에서 나아가 원산지, FTA 관련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HS 분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과목인데요. 관세평가입니다. 회계법인이나 대형 법인의 전담 파트에서는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통관 단계에서는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때는 기업이 큰 규모의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에 따라 과세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통관 단계에서는 운임보험료 가산, 또 생산지원비, 그리고 요즘 구매대행으로 이슈인 구매수수료 포함 여부 등 이런 경우만 제외하면 무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 무역실무 과목입니다. 누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현업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자격증에서 저희가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은 실제 현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수출입 통관 업무를 하다 보면 화주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코텀즈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조건으로 해야 유리한지, 그리고 또 운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많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주분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무역실무 이론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누가 그렇게 업무를 하냐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고객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적법한 실무인지 또 어떤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이 과정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역실무의 지식은 컨설턴트의 미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실무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새끼 과목 중에 하나인 대외무역법인데요. 대외무역법의 경우에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 수출입 제한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데 실무적으로는 HS 코드를 조회하게 되면 같이 이런 부분들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지식이 아직 실무적으로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통관하는 경우 통합공고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뭔지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도?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지막 무역실무의 새끼 과목 중 하나인 외국환거래법인데요. 외국환거래법 관련하여서는 고객님들이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그 고객님별로 그 거래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컨설팅합니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수험생 때는 법, 령 규정, 그리고 제한적인 고시 규정만 공부하다 보니 실무에서는 고시 규정이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고시 규정을 참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사 수험 과목은 HS를 제외하고는 이걸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을 찾아보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하는 데는 수험생 때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했던 점이 비교적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 경험을 토대로 무역 실무의 이론과 실무는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